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만난 수많은 70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왔어요. 그분들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젊었을 때 이것만 알았더라면. 제가 만난 80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을 거의 다 살아보니 진짜 중요한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었더라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몰라.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70대 노인 99%가 땅을 치며 후회한다는 그 이유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채널 지혜로 여는 인생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한 번으로 새로운 인생을 여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시는 것 중 첫 번째는 배우자에게 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남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 해당돼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배우자입니다. 젊을 때는 일하느라,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다 보니 배우자를 당연하게 여기기 쉬워요. 하지만 나이 들어보면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건 부부뿐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만난 75세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 무뚝뚝하고 아내에게 표현을 안 했어. 이제 와서 보니 아내가 나에게 얼마나 헌신했는지 깨달았지. 이제 고마움을 표현해도 너무 늦었어. 또 다른 78세 할아버지는 평생 일만 열심히 했어.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지. 아내가 아이들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이제 와서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끼지만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했어. 라고 하셨습니다. 70대 여성분들 중에는 지금도 가부장적인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요. 한 할머니는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직도 남편은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 젊었을 때 좀 더 분명하게 내 의견을 말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씀하셨죠. 부부가 서로를 친구처럼 연인처럼 대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굉장히 외롭고 서글퍼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노년에도 알콩달콩 살고 계신 부부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감사를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배우자에게 잘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사소한 것에도 고마워라고 말하고 하루에 10분이라도 서로 눈을 보며 대화하고 함께하는 취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해 보세요. 그것이 노년의 외로움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 70대 어르신들이 많이 후회하시는 것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젊을 때 좀 더 저축할 걸.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노후에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수입은 줄어드는데 병원비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만큼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8세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모으지 않고 바로바로 써버렸어. 그리고 자식들 결혼시키고 집 사주고 사업자금 대주느라 내 노후 자금을 다 써버렸지. 이제는 아파도 병원에 가기가 두려워. 또 다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돈을 모으긴 했는데 전부 자식들에게 줘버렸어.
그런데 이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 자식들도 멀어지더라고. 참 서글픈 일이야.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는 자식들도 나를 외면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을 아끼지 않았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욜로족이라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만난 어르신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욜로처럼 쓰다가 골로 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후 준비 없이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없어지는데 오히려 병원비, 약값 등의 지출은 늘어납니다. 평생 동안 쓰는 의료비의 절반이 생애 마지막 10년에 집중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만큼 노후에는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을 감정적으로 쓰지 마세요. 자식들에게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자제하세요. 돈 없는 부모는 자식들도 멀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이러려고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나 하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노후를 위해 저축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금융 공부를 시작해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면 노후의 경제적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70대 어르신들이 후회하시는 것은 건강을 소홀히 했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픈 적이 거의 없어서 건강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어요. 82세의 박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50대 때까지만 해도 아무리 무리해도 괜찮았어.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야근도 많이 했지. 그땐 몸이 피로를 느끼지 못했거든. 하지만 60대 중반부터 갑자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 지금은 병원이 내 두 번째 집이 됐지. 제가 만난 또 다른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는 건강검진도 받지 않고 아프면 그냥 참았어. 괜찮겠지 하며 넘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발견됐지. 그때는 이미 늦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말이 있어요. 병원비로 돈이 새어나가고 마음까지 무너집니다. 평생 동안 쓰는 의료비의 50%가 생애 마지막 10년에 집중된다고 해요. 그만큼 노후의 건강은 경제적인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특히 자신의 건강을 챙기기보다는 일과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을 후회하셨어요.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이타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가족도 더 오래 행복하게 챙길 수 있으니까요. 젊었을 때 건강할 때 건강을 챙기라는 말을 들으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80대가 되면 이 말의 의미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번째 후회는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일찍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은퇴 후에 갑자기 시간이 많아졌는데 할 일이 없다면 정말 무료하고 외로워요. 매일 24시간을 TV 앞에서만 보내게 되면 삶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제가 만난 76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만 하다가 은퇴했더니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 TV 보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었어. 젊었을 때 취미를 하나라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또 다른 71세 할머니는 퇴직하고 남편은 자기 취미인 등산 다니느라 바쁜데 나는 평생 집안일과 직장 일만 하다 보니 막상 시간이 생겨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처음엔 정말 많이 우울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취미가 있는 노인들은 우울증 증상이 적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해요. 취미는 자신이 마음과 몸을 조절할 수 있다는 느낌, 삶의 목적을 찾고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줘서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사람들 중
취미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0% 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한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낮게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취미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두뇌를 자극하는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뜨개질 같은 활동은 뇌 건강에 좋아요. 손을 많이 움직이는 취미는 뇌 기능 유지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 중 취미 활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고 합니다. 건국대학교 병원 치매 클리닉 교수는 손과 뇌를 같이 사용하는 취미 활동이 치매 예방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어요. 취미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하지만 은퇴 전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더 즐겁게 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 과정을 넘기면 평생의 즐거움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취미는 기초 단계가 가장 힘들어요. 모든 것이 생소하고 몸도 잘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즐기려고 시작했는데 오히려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고비를 참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조금만 인내하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재미있어진답니다.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뜨개질, 등산, 여행, 음악 감상, 악기 연주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서툴러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즐기는 마음입니다. 제가 아는 68세 할머니는 65세에 처음 그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동네 전시회에 작품을 내실 정도가 되셨어요. 또 다른 73세 할아버지는 70세에 처음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요양원에서 봉사공연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늦게 시작해도 충분히 즐겁고 보람찬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5번째로 70대 어르신들이 많이 후회하시는 것은 배우고 도전하는 것을 일찍 포기했다는 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귀찮아지고 편안한 것만 찾게 되죠. 안전지대에 머물다 보면 삶이 단조로워지고 매일이 똑같은 반복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제가 만난 73세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 영어 배우기를 포기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계속했으면 지금쯤 외국인 친구도 있고 해외여행도 더 쉽게 다녔을 텐데. 너무 아쉬워. 또 75세 할아버지는 평생 회사만 다니다가 은퇴했는데 젊었을 때 사업에 도전해 볼 걸 그랬어. 실패했더라도 경험이라도 했을 텐데 도전하지 않은 게 후회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80세 할머니는 늘 안전한 선택만 하다 보니 인생이 단조로웠어. 조금 더 모험을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라고 하셨습니다. 배움을 멈추면 마음과 머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불평불만만 늘어나고 세상이 좁아집니다. 반면에 호기심을 잃지 않고 계속 배우면 삶이 더 풍요로워져요.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뇌의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해요. 유스잇 오 루즈 이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이라는 말처럼 뇌도 근육과 마찬가지로 계속 사용하고 도전해야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악기와 미술 같은 새로운 취미에 도전해 보세요. 내 나이에 이걸 어떻게 배워?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도전 앞에서 주춤거리지 마세요. 81세에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할머니가 있어요. 그분은 사람들이 내게 왜 이 나이에 공부하냐고 물어요. 그런데 내가 공부하지 않는다면 4년 후에도 여전히 81세일까요? 아니면 85세일까요?
라고 답했다고 해요. 나이는 배움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경험과 지혜로 새로운 것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다른 것에는 돈을 아껴도 배움과 경험에는 돈을 아끼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건 인생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제가 아는 69세 할아버지는 은퇴 후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끄럽기도 했지만 6개월 후에는 블로그를 만들고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남기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 블로그가 비슷한 나이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영감을 주고 있답니다. 이렇게 새로운 도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물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70대 어르신들이 후회하시는 것은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대부분 혼자 맞이하게 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정말 힘들어요. 우리는 살면서 늘 누군가와 함께하는 법은 배우지만 혼자 있는 법은 잘 배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많은 순간에 우리는 결국 혼자가 됩니다. 제가 만난 79세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내가 먼저 떠나고 나니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 밥도 혼자 먹기 싫고 여행도 혼자 가기 싫고 젊었을 때 혼자 있는 법을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또 82세 할머니는 남편과 자식들에게 너무 의존했어. 모든 결정을 같이 내리고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했지. 그러다 남편이 먼저 가고 아이들도 멀리 살게 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 우울증까지 생겼다가 겨우 이겨냈어. 젊었을 때부터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웠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그들이 없을 때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세요. 혼자서도 잘 먹고 잘 놀고 잘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이 노년에 더 행복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 자체를 말하고 외로움은 그 상태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화로움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극심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 차이는 바로 혼자 있는 법을 배웠느냐의 차이예요.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한 가지가 바로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차라리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여행을 가보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서도 맛있게 식사할 수 있는 법을 연습해 보세요. 외로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이를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해요.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과 친해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예요. 제가 아는 83세 할머니는 혼자 사시지만 매우 행복하게 지내세요. 나는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아. 내 마음속에 풍부한 세계가 있거든. 책도 읽고 글도 쓰고 명상도 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참 소중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호승 시인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시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기도 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로 삼으세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후회들을 겪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니까요.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매일 최소 10분은 서로의 눈을 보며 대화하세요.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데이트 날을 정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작은 일에도 서로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밥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왔구나. 고마워 같은 말들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되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도 하나쯤 만들어 보세요. 함께 산책하기, 여행 계획 세우기, 영화 보기 같은 간단한 것들이라도 좋습니다. 노후 자금 준비를 위해서는 페이 퍼스트 원칙을 지키세요. 월급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저축부터 하는 거예요. 수입의 최소 10%는 노후를 위해 따로 모아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자녀에게 줄 때는 내 노후 자금을 확보한 후에 주세요. 또한 금융 교육을 받아보세요. 요즘은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금융 강의가 많이 있어요. 기본적인 투자 지식만 있어도 노후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로 작은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도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8,000보 이상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걷기는 돈이 들지 않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걸으면서 관절과 근육을 움직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쐬면 건강에 정말 좋답니다. 또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데 근육은 우리 몸의 대사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가벼운 덤벨로 하는 운동이나 맨몸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종합검진을 받으세요. 대부분의 질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정기적인 검진이 더욱 중요해요. 취미 생활을 시작하려면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하루 15분만 투자해도 충분해요. 색칠 공부, 간단한 스케치, 일기 쓰기 같은 쉬운 취미부터 시작해 보세요. 무리하게 시작하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지역 문화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취미 강좌를 활용해 보세요. 함께 배우는 사람들을 만나면 더 즐겁게 취미를 이어갈 수 있어요. 또한 온라인에는 무료로 배울 수 있는 취미 강좌가 정말 많습니다. 유튜브만 검색해도 다양한 강좌를 찾을 수 있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면 유튜브나 무료 온라인 강의를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다양한 무료 학습 자료가 많아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외국어, 그림 그리기, 요리까지 배울 수 있는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곳을 방문하거나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어요. 항상 똑같은 루틴에서 벗어나 작은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려면 처음에는 혼자 카페에 가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책 한 권 들고 가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세요. 점점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식사하기, 혼자 여행하기로 확장해 나가면 좋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독서, 글쓰기, 그림 그리기, 원예 등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활동이 많아요. 이런 취미는 나중에 혼자 있게 되었을 때 큰 위로가 됩니다. 명상을 배워보는 것도 좋아요. 명상은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혼자 있는 시간을 평화롭게 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간단한 명상 앱도 많이 나와 있어서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또한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이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거창한 일기가 아니라 오늘 있었던 일이나 느낀 점을 간단히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요양원, 보육원, 도서관 등 다양한 곳에서 자원봉사 기회를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후회 없는 노년을 만들어 갑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70대 노인들이 땅을 치며 후회하는 6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배우자에게 잘하지 못한 것, 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 건강을 소홀히 한 것, 취미를 만들지 않은 것, 배움을 포기한 것,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 이 모든 후회들은 결국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게 사는 법은 결국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어느 90세 할머니에게 행복의 비결을 물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90년 살면서 깨달은 건 단 한 가지야. 세상에 완벽한 삶은 없어. 하지만 감사할 일은 항상 있지. 매일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찾다 보면 어느새 행복해져 있더라고.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점점 느려집니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서 젊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늘의 구름, 아침 햇살, 길가의 꽃 한 송이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또 다른 85세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야. 돈도 명예도 다 사라지지만 관계는 남아. 내가 누구를 얼마나 사랑했고 누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게 진짜 재산이야.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면 부와 명예를 떠올리지만 정작 삶의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관계와 사랑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만족감이에요. 인생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식에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지난 날을 후회하지 말고 내 운명이라 생각하며 살아가세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가진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미련 없이 미소 지으며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반대로 많은 재물이 없어도 가진 것에 만족하고 분수에 맞게 즐겁게 살면 마음이 부자가 됩니다. 잘 산 인생과 못 산 인생은 결국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영겁의 세월 속에 인간의 삶은 흐르는 물과 같고 하늘에 떠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지난 날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미래는 기약이 없으니 지난 일에 미련 갖지 말고 미래를 너무 기대하지 말고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세요. 나이 듦을 서러워하지 말고 연륜 있는 사람으로서 따뜻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친구가 나를 부르지 않는다고 외로워하지 말고 내가 먼저 친구를 불러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세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다 가는 사람이 가장 잘 산 사람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노인 심리학자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 들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을 갖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80대가 되어서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조금씩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에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멋진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